박영숙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시골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딱이에요. 아들 현우의 말을 믿고 따라온 이곳은 노후 안식처가 아니었다. 전깃불이 깜빡거리는 낡은 단독주택,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문틈, 며칠째 고장난 보일러. 65년을 살아오며 이런 곳에서 지낸 적이 없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성실히 모은 퇴직금 3억은 이미 현우 손을 떠났다. 투자하면 2배로 불려드릴게요. 어머니,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다. 며느리 설아는 이제 전화도 받지 않는다. 혹시나 해서 확인한 계좌엔 생활비로 쥐어준 50만 원만 남아 있었다. 영숙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었다. 함께 수집했던 도서들 사이에서 액자에 든 판화 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교직 시절 남편과 함께 미술 전시회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작가 이름도 가물가물했지만 남편이 이건 꼭 간직하자며 소중히 여겼던 작품이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뿐이네. 판화 속 풍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35년 동안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남편과 함께 미술관을 다니며 쌓은 안목이 무색했다. 아들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분노보다는 이렇게 초라해진 자신이 더 서글팰 뿐이었다. 창밖으로 시든 감나무가 보였다. 한때는 주인의 사랑을 받았을 나무가 이제는 메마른 가지만 남아 을씨년스럽다. 자신의 처지와 닮았다는 생각에 쓸쓸한 웃음이 났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혼자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다. 현우에게 실망했지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다. 펜을 놓고 다시 판화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작품이 신기했다. 마치 자신에게 뭔가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미술사 강연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오랜만에 바깥 구경도 할 겸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 작품 혹시 어디서 구하셨나요? 미술사 강연이 끝난 후 영숙이 판화 사진을 보여주자 강연자 김 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편과 함께 20년 전쯤 전시회에서 샀는데 이건 박수근 화백의 초기 목판화예요. 현재 미술시장에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35년간 미술교사로 일했지만 컬렉션에 대해서는 남편이 더 안목이 있었다. 그가 유독 아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한이아트라는 경매 회사를 추천합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 강남의 한이아트를 찾았다. 번듯한 건물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위축감을 줬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어머님, 정말 귀한 작품을 갖고 계시네요. 큐레이터 장미라는 작품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감탄했다. 1950년대 박수근의 목판화 연작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작품이 전 세계에 12점뿐이에요. 보존 상태도 완벽하고요. 그럼 얼마나? 최근 경매에서 비슷한 작품이 50억에 낙찰됐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더 희귀해서 60억 이상도 가능합니다. 영숙은 현실감을 잃었다. 60억? 평생 모은 돈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다음 달 메인 경매에 출품하시겠어요? 수수료를 제외해도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경매 당일이 왔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경매장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의 판화가 전시되어 있었다. 박수근, 무죄, 1952년작. 시작가 30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5억, 40억, 50억.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영숙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65억에 낙찰됩니다. 경매장이 박수갈채로 들썩였다. 수수료를 제외해도 58억이 손에 들어왔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낙찰 확인서를 바라봤다. 그날 밤 모텔에서 영숙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선물이었구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3일 후 영숙은 도심 한복판의 4층 소형 상가 건물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1층은 카페, 2층은 미용실, 3층은 학원이 들어와 월 임대료만 800만 원이었다. 4층에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원룸에서 내려다보는 도심 야경이 아름다웠다. 시골 폐가에서 도심 건물주가 되기까지 2달이면 충분했다. 영숙은 창가에 남편 사진을 놓고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현우가 설아와 함께 영숙의 건물을 찾아왔다. 소문은 빨랐다. 시골에 버려진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됐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큰 건물을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차갑게 웃었다. 3개월 전 자신을 시골로 내쫓을 때의 태도와는 천지 차이였다. 도움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건물 관리 세입자와의 연락, 그런 것들이요? 아니면 지분을 좀 나눠주시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텐데요. 역시나였다. 영숙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현우야, 너희가 내 퇴직금 3억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부터 해봐. 그건 투자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있잖아요.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가족?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시골에서 혼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지낼 때는 가족 생각 안 났나?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1층 카페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모님, 아드님이라는 분이 와서 임대료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던데요. 건물 관리를 맡았다면서요? 영숙은 즉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뭘 하는 거야?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까 봐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당장 그만둬. 세입자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와.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2층 미용실, 3층 학원까지 찾아다니며 어머니 대신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지분 이전을 위해 도장만 찍어달라는 서류까지 가져왔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아드님이 임의로 임대료를 수취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내용 증명을 현우에게 보냈다. 건물 관리권 없음, 세입자 접촉 금지,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현우는 며칠 후 다시 찾아와 울먹였다. 어머니, 정말 저를 고소하실 거예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제대로 살아봐. 내가 했던 것처럼. 한 달 뒤 소식이 들려왔다. 현우가 또 다른 투자 사기에 휘말려 남은 돈마저 잃었다는 것이었다. 설아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결국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어느 날 설아가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현우 오빠가 너무 성급해서. 설아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현우를 좀 말려줘. 네, 알겠어요. 이제는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현우 오빠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변화가 느껴졌다.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눈빛이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 네, 어머니. 저희 스스로 해볼게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응급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현우는 마트에서 막 퇴근한 설아와 함께 병원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였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30분 전이었다. 박영숙님, 보호자 맞으시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복부 장기 파열로 응급수술을 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장이었다. 양쪽 신장 모두 심하게 손상되어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신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던 자신이 이제 어머니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제가 할게요. 설아가 나섰지만 혈액형이 맞지 않았다. 검사 결과 현우만이 적합한 기증자였다. 수술 전날 밤 중환자실에 누운 어머니를 바라보며 현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어머니, 저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날리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도 안부 한 번 안 물었어요. 영숙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투자 사기당했을 때도 건물 지분 달라고 할 때도 전부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현우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이제서야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돈보다 건물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이라는 걸요. 다음날 수술이 시작됐다. 6시간의 대수술이었다. 설아는 수술실 밖에서 밤새 기도했다. 제발, 제발 둘 다 무사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현우의 신장이 어머니의 몸에 잘 적응했고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일주일 후 회복실에서 영숙이 깨어났다. 옆 침대에 누운 현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분노와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진심이 더 소중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설아하고 둘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알겠다. 하지만 또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모른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미소 속에서 용서를 읽을 수 있었다. 설아가 과일을 깎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더 이상 폐에 끼치지 않을게요. 그래야지. 너희들도 이제 제대로 사는 맛을 알아봐야지. 병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오랜 갈등의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퇴원 한 달 후 영숙은 현우 부부에게 제안했다. 당분간 3층에서 지내렴.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현우와 설아는 긴장했다. 임대료는 시세대로 내고 6개월 안에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나서지 마라. 예전 같으면 어머니 그렇게 차갑게 하실 거 없잖아요 라고 했을 텐데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더 이상 아들을 과보호하지 않기로 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이었다. 현우는 신장 이식 후 격한 운동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중학교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3명뿐이었지만 성실하게 준비한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늘어났다. 오빠, 오늘 수강생이 50명 넘었어요. 설아는 마트 일을 마치고 와서도 현우의 온라인 강의 편집을 도왔다. 둘이 협력하니 일이 훨씬 수월했다. 3개월째 현우의 월 수입이 200만 원을 넘어섰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첫 정직한 수입이었다. 어머니,
이번 달 임대료입니다. 현우가 봉투를 내밀 때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다. 돈을 달라고 손 벌리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돈을 내고 있었다. 그래, 잘했다. 설아도 마트에서 정직원으로 승진했다. 야간 업무까지 맡으면서 월 180만 원을 벌었다. 둘을 합치면 380만 원, 반지하 월세 70만 원과 생활비를 제하고도 여유가 있었다. 5개월째 되던 날 현우 부부가 영숙을 찾아왔다. 어머니, 전셋집을 구했어요. 1억 2천에 방 2개짜리요. 그래, 돈은 마련했고 5천만 원은 저축했고 나머지는 전세 자금 대출 받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기뻤다.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이사 가는 날 영숙은 현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뭐예요? 이건 용돈이다. 많지는 않지만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받을 수 없어요. 저희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바보야, 이건 엄마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용돈이다. 앞으로는 정말 너희끼리 해야 한다.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다 현우야. 현우 부부가 이사를 간 후 영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3층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4층에서는 조용히 독서를 하며 지냈다. 매주 일요일이면 현우 부부가 저녁을 가지고 찾아왔다. 더 이상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현우의 온라인 강의 근황, 설아의 직장 이야기, 그리고 평범한 일상들을 나눴다. 어머니, 다음 달부터 강의 수입이 3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이제 설아가 일을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더 해봐. 안정적이 되면 그때 그만둬도 늦지 않아. 영숙의 조언은 여전히 현실적이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옥상에 올라간 영숙은 도심의 야경을 바라봤다. 1년 전 시골 폐가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곳까지 왔다. 58억의 재산도 중요했지만 진짜 보물은 다시 찾은 가족이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현우 이제 제대로 사람 됐어. 당신도 기뻐하실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영숙의 미소에 화답하듯 반짝였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